오늘 원전주 조정장 속에서도 버티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여기에 아마존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해 SMR 시제품을 확인했다는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오늘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원전주 탑4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의 예상 흐름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금 밑꼬리를 달고 복귀를 해준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을 이탈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수의 흐름을 섬세하게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지수를 좀 더 자세히 뜯어봤는데,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고점 신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점 신호가 발생이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지수는 당분간은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의 흐름이 이러한 전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현재 상승 추세에 있죠. 과거에 바닥을 잡고 상승했던 길이가 이 정도만큼 상승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상승 길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승 중에 나오는 일시적 조정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앞으로 추가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조정장이어서 그런지 상승해주는 섹터가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섹터들도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는데요. 최고 등급이 A1뿔 등급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섹터 영상에서 주도 섹터를 소개해드리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아직 상승 초기여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거나 특정 일정을 앞두고 있는 섹터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 섹터가 시장이 하락함에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주는 오늘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두코바니 원전 계약 관련해서 협력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오늘 아마존이 두산 에너빌리티 시설을 방문해서 SMR 시제품을 확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차트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두 자신들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SMR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X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선택한 SMR의 시제품을 두산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존이 진행하는 데이터 센터에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재료를 분석할 때는 그 재료의 강도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존이 계획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총 5기가와트 규모로 총 공사비가 약 5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약 16세트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한 세트만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매출이 2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두산이 절반만 수주를 따낸다 하더라도 매출이 약 1.6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제작 범위가 늘어나서 약 3조에서 5조 원 정도까지 매출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영업이익률 10%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3천억 원에서 5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몇 세트를 수주할지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 이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만 짓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아마존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공사를 맡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존이 이렇게 직접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시제품을 확인했다는 이 이슈가 앞으로 더 확장될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흐름을 주목을 하면서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면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의미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내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수면 연장에 관련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고리 2호기는 2023년도 4월 달에 설계 수명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만약에 수명 연장이 승인된다면 2033년까지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명 연장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급등 가능한 원자력 관련주들 4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드리는 급등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뉴스방에도 들어오셔서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방은 채널 상단에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목선이 깨지면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미국과 원전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금 그 계약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금 반등을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종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격대는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목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뒤로도 그 목선이 지지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 목선을 그 뒤로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나서 이번에 이렇게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하락은 일종의 개미 털기 구간이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종목은 그냥 현재 이러한 구간을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구간이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그 박스의 중심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러한 박스의 중심부를 넘어서면 돌파의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돌파의 의지가 없는 종목들은 이러한 박스의 중심부를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렇게 박스의 중심부 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박스의 중심부는 중요한 지지 영역이 되고요. 앞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박스의 중심부가 지켜진다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박스의 상단부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의 상단부를 터치한 이후에는 완만한 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 수순은 이런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매수 타점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러한 저점에서 나름의 손절 기준선을 잡고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면 되겠고요. 나름 이렇게 추세의 저점을 잘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금 이렇게 추세의 저점으로 내려온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강력한 매집을 한 이후에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제 조만간 이렇게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점 돌파 수급이 나오는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번에 이렇게 맥점 돌파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이 맥점 상단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면 이러한 맥점 상단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이번 장대 양봉 이후 눌림 조정 구간에서 잘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 분봉을 살펴보면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안 내려오고 이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물량 소화 이후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나름의 본인만의 손절 기준선을 정해 놓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조정권에서 공략하는 방법은 쉬워 보이면서도 나름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자, 그런 장대 양봉 이후에 공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매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꼭 공부를 하시고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타점 잡는 법을 공부를 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이 타점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구독자분들과 텔레그램 뉴스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정말 의미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중간 과정마다 매수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아침 영상에서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기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 이렇게 장중에 강력한 시세가 나오면서 이런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해줬는데 이 종목 앞으로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15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죽기보다는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 강력한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숙제는 여기서 바로 소화를 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 번 접었다가 올라가느냐 그 차이일 뿐 결국엔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온 구간이 바로 이러한 장대 양봉까지가 대량 거래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거래가 된 구간은 거래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구간인데요. 오늘 상승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던 그런 구간에 있는 물량까지 전부 다 소화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은 물량은 이러한 고점에 있는 잔잔바리 물량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소화할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바로 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계속 이 종목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우진입니다. 자, 우진 이 종목은 상장 초에 발생된 이러한 매물대를 2022년도에 한번 찔러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그 매물대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가 소화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위로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매물대 차트를 본다면 사실상 이러한 고점에 있는 매물은 3.2%밖에 남아있지 않고 나머지 물량들이 전부 다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다 마무리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현재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구간에서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번 접었다가 크게 소화를 하고 올라갈 건가 이 두 가지를 염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자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현재 자리에서 바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이러한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 이러한 고점을 결국 돌파를 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분봉에 체크해 놓고 확인을 해본다면 이런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부터 차분히 기다려 보셨다가 흐름이 나름 이렇게 조정을 보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런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면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눌림이 나온다면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면 되고 만약에 깨지면 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높은 확률로 올라가는 거 잘 아시죠? 하지만 잘못된 곳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자칫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매매의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총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총 3부에 걸쳐서 해설 강의까지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북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